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돌입합니다. 우리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으로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장 놓고 보면 큰 반응은 없지만 일단 SK 하이닉스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었는데 H200, 그동안 이 H200 물론 현재로선 이제 이 블랙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호퍼 시리즈가 최선은 아니지만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에게 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속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솔직히 시간 외에서 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이닉스는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재료가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자, 이래저래 영민 매니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게 뭐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가가 6% 넘게 급등했고 네. 2%, 3% 오를 때만 해도 뭐지 했는데 ADR 발행이다. 뭐 그런데 이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이제 그 재료들이 다 네. 같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러트릭 상무장관도 약간 이제 칩 수출 허용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부터 뭔가 좀 언급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버블로는 좀 불식시키기 위한 이제 마지막 방점이 중국의 이제 칩 수출을 허용하는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 넘게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요. 엔비디엘은 8% 넘게 네. 급등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가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2%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심시간 지나면서 스물스물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에 거의 6.7%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올라가나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좀 분분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이제 가장 유력한 의견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ADR 발행, 이 애탁 증서가 이제 발행이 되면 뭐 직접 상장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뭐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우려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제 열릴 때 시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ADR 증서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되게 된다면 단숨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가치를 뛰어넘는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목표가는 90만 원 이상.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이제 회자가 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에 어제 이제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DR 증서가 이제 발행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ADR 증서를 이제 사고 SK 하이닉스 본조에 대한 이제 매수세도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에 이미 이 H200 중국에 이제 칩 수출 허용 재개된다라는 요게 어저께 분명히 좀 선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H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력인 블랙웰보다는 조금 이제 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제 중국에 칩 수출했던 중국 전용 이제 H20에 비해서는 성능이 거의 한 6배 이상 상향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200 시리즈가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H200 시리즈에 HBM을 공급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이제 낙수 효과를 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또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흐름도 주목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건 그동안에 이제 막혀있던 엔비디아 실적에 이제 가이던스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던 중국 시장의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 새롭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HBM 이제 전용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판 종목 중에서는 일단 대덕전자가 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는 뭐 HBM3E 전용 검사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거의 독과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DI 당연히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까지 조금 강하게 움직였었던 ISC 같은 이런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요 이슈에 반영할 수 있는 소부장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반응 보면 하이닉스는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을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민 매니저가 잘 설명했지만 ADR이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식이 있는 요걸 담보로 미국에 또 발행을 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자기의 시간대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도 특히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실적이 잘 나올 때는 대형 호재로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점을 실제로 TSMC도 대만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는 ADR 형태로 그렇죠. 이제 TSMC가 예.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200 수출 방금 전에 허용이 됐는데 오히려 그 재료를 어제 선반영한 그렇습니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요. H200 수출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반응은 프리마켓에서는 YC입니다. 우리가 테크잉, YC, DI 이제 세 종목을 검사 장비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장비 쪽에서는 YC가 3.4%로 가장 뜨겁고 테스트 소켓 쪽은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리노공업 ISC가 좀 있어서 현재로는 오히려 이 H200 관련해서는 장비 쪽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또 한번 가볼 텐데 눈에 확 들어오는 소재가 있습니다. 첨보입니다. 지금 첨보가 11%. 네. 동진 세미캠이 아닙니다. 오늘은 첨보 쪽으로 가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에코프로가 거의 21%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결국 2차전지가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 코스닥의 대장이 또 2차전지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약간의 수급 이동도 있었지만 결국 ESS 시장이 좀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전액 관련된 또 이제 첨가제를 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소재, 보니 네.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종목들 중심에서 계속 좀 순환매 차원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첨보 같은 경우도 ESS 밸류 체인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고, 또 그리고 전액 또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액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첨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프리에서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첨보와 엔캠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어제는 2차 전지 난리가 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여파가 지금은 엔캠과 첨보 두 종목으로 일단 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저희가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거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과연 에코프로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또 한 번 또 급하게 업앤다운 가보면 바이오 라인 중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름 테라퓨틱스입니다. 정미 매니저, 네. 어제 말이에요. 어제 이제 바이오 라인이 이거 뭐야 할 정도로 갑자기 이게 네. 2차 전지 수급으로 좀 빠져서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오름 테라퓨틱스 가면서 바이오 라인도 이야기. 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어제 알테오젠의 이제 임시 추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9시 조금 넘어서 바로 승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주가 흐름이 완전히 좀 거꾸로 움직였죠. 지금은 약간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막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하고 코스닥의 연기금이 3%에서 한 5%로 또 비중 늘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대장주로 남아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오히려 알테오젠으로 조금 들어갔을 텐데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절차들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돼야 되고 코스피에 이제 신규 상장이 다시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절차적인 이제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알테오젠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 1, 2위가 되는 거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기계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이제 수급 쏠림이 생겼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또 기술적인 조정이 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인투셀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이제 그다음 큐리언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상장과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시장에 조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ADC 이제 대장주의 이제 상장, 네. 신규 상장 이런 이제 흐름들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다가 어저께는 이제 같이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서 에임드도 빠졌죠. 맞습니다. 네. 에임드도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좀 들어왔고 관련된 이제 ADC, DAC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뭐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조정의 과정이고요. 오름 테라퓨틱도 차트를 보시면 11월 달부터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우상향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었단 말이에요. 이미 요 구간에서만 지금 상승한 게 거의 뭐 10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제가 수능일 날 다시 좀 올라와도 또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도 거의 뭐 60%가 지금 급등을 한 56%.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크게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다만 간밤에 또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까지 올랐고 어저께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또 조정이 한 3, 4% 정도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네.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좀 들어왔던 오름 테라피틱과 ADC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오늘 저가 매수 또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프리마켓의 흐름을 보면 뭐 오늘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다수 예.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범 ADC 계열입니다. DAC죠, 우리 오름 테라퓨틱스는 지금 보면 리가캠, 오름 테라퓨틱스, 오름 테라퓨틱스만 지금 독보적으로 네. 한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 시작과 함께 흐름 봐야 되겠고요. 알테오제는 한 1%대 상승이기는 한데 오히려 수급 쪽에서는 좀 아쉽다. 이건 조금 있다. 코스닥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알테오젠과 2차전지 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일발을 한번 출발을 해보죠.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어제 정말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2차전지 sek터 내에서 네. 좀 이제 에코프로에 항상 먼저 움직이면은 네. 다음으로 순번적으로 따라가는 그룹주가 있어요. 바로 포스코 그룹주인데 예. 그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가장 이제 선도주의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다시 한번 탑픽 네.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흑연으로 이제 많이 들고 왔는데 맞죠? 오늘은 좀 숨겨져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업으로 좀 들고 와 봤어요. 그래서 퓨처엠이요? 예, 그래서 결국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로 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최근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채택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또 이제 왜 포스코 퓨처엠이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전의 액이 아니라 전고체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액체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분리막, 음극재와 그렇죠. 양극재 사이에 분리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리막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양극재와 그 사이에 양극재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가서 결국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우수한 안정성으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결국 전에 액의 어떤 증발이라든지 누액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와 분리막이 들어갈 자리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부피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결국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높은 출력, 충전과 방전이 고체 내에서 리튬 이온으로 확산돼서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출력과 그리고 충반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 사실 전기차 이제 충전해 보신 분들은 겨울철에 지금 이제 주행거리가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전고체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더욱더 적합할 수밖에 없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함께 뭐 산업 현장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 위험성이 적고 그리고 또 이제 부피가 적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양산 시기가 삼성 SDI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2027년도에 어떤 양산 시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규모 양산 시기와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이제 핵심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의 움직임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어떤 개화와 함께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다르게 이 배터리 탑재 공간이 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로봇은 균형 감각이 생명이다 보니까 한쪽에 배터리를 너무 크게 실어버리면은 로봇이 또 움직이면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균형도가 매우 중요해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전지가 가장 좀 필수적이다. 네.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요. 화재 위험성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올해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2032년도까지 점유율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고체 이제 4대 핵심 소재가 결국에 이제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이루냐에 따라서 전고체의 가장 핵심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 4대 소재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은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기도 하고 또 포스코 그룹에서 핵심 소재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전고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지금 개발 단계인데 20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에 있어서도 결국 중국이 결국 리튬이라든지 또 이제 흑연 관련된 수출 규제 카드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예. 또 그리고 결국에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결국 이제 중국을 배제한 탈중국 현상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 중국 점유율이 큰 게 또 흑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천여 흑연은 막 98%, 뭐 인조 흑연도 99% 가깝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현 시점에서 천여 흑연과 인조 흑연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ESS 공급망에 있어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독점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결국 우리가 에코프로 다음은 결국 포스코 그룹주를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최근에 지금 이제 테슬라와 또 대규모 공급 계약, 7천억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제 관련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향후 10년으로 계약 연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1조 5천억 가까이 응급제 납품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도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파워월, ESS에도 결국 포스코 퓨처엠의 응급제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결국 테슬라의 밸류체인에도 핵심 수혜 기업이 LNF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휴머노이드의 핵심인 결국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지금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테슬라 밸류체인 수혜이기도 하고 ESS 시장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메가팩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또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 전고체 배터리와 또 응급제 그리고 흑연 관련해서 대체 불가한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LFP 배터리도 지금 최근에 시제품을 내놨는데 네, 또 네. 양산을 또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LFP도 워낙에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도 좀 자체 개발과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다 보니까 결국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핫비초모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우리가 항상 포스코 퓨처엠 하면 이제 흑연 관련해서 맞습니다. 사건 터질 때 포스코 퓨처엠인데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의 최강자로 네. 꼽아 주셨습니다. 뭐 이거 비교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하면서 황학의 문제, 황화 리튬 쪽을 많이 쓰는데 네. 우리가 떡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그렇죠. 쓰는데 준호 매니저는 지금 이 황화 리튬뿐만이 아니라 흑연 모든 거에 대한 재료를 다 갖추고 있어서 맞습니다.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할 때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맞고 또 네. 실질적인 대장은 사실 삼성 SDI예요. 그렇죠. 삼성 SDI가 탑에 이제 있으니까. 맞습니다. 탑에 있고 2027년도에 마찬가지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향 관련된 핵심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공급할 수 있지만 2027년까지 일단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도 결국 전고체 배터리에 아직까지 주가의 밸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없어서. 부분들. 아. 이수 스페이스 티케미칼, 한농화성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제 전고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항상 강하게 올라갔던 어제도 갔고요, 기업인데 뉴스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밸류가 아직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에코프로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와 그리고 흑연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글로벌 선도 기업, 옵티머스 선도 기업에 또 이제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고체 양산까지 우리가 새롭게 밸류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네. 충분히 저는 주가의 어떤 컨던 전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부근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2만 500원 아니 또는 22만 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6만 5천 원으로 직전 고점 돌파를 좀 바라보면서 일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8만 7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 포스코 퓨처엠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이슈를 가보도록 할 텐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과연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영민 매니저 어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테오젠 빠지니까 네. 너도 나도 기관 자금이 에코프로 BM 걔네가 이제 1, 2위잖아요. 미리 선취매를 하는 건데 좀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연기금 들어와, 퇴직연금 그렇죠. 들어와 하는데 알테오젠이 딱 있으면 솔직히 미들맨인데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있으면 그 돈들 국민성장펀드 만들어서 온다는데 올 수 있어? 차라리 천스타 기대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의견이 솔직히 나오거든요. 뭐 이러나 저러나 네. 어쨌든 2차 전지 쪽도 이제 내러티브로 보면은 ESS하고도 또 연결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장중에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네.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분명히 이제 수혜는 좀 예상이 좀 네. 된다. 다만 오늘 모건 스탠리가 뭐 테슬라 이제 목표 주가 하향했던 것처럼 아직 전기차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게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의 이제 좀 근본적인 이제 발목을 좀 네. 잡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차트를 보시면 그야말로 연중 고점을 뚫어낼 때 20%가 넘는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네. 기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장이니까. 네, 어제 뭐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임시 수총이 확정이 되면서 이게 약간 좀 일회성 이벤트로 반영이 됐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이제 에코프로는 뭐 굉장했다. 그리고 시총을 보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16조, 에코프로가 15조, 둘이 합치면 거의 뭐 31조, 32조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보다도 더 높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이제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업황 자체로만 보면 4분기 때 또 어닝 쇼크 나올 거고 내년에도 실적 전망이 아직은. 여전히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 1, 2위가 다 2차 전지 종목들로 포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또 시장의 발목을 좀 잡게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어제도 보셨다시피 유독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면 다른 업종은 다 그냥 와장창이에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 다 빠지고 예. 2차 전지 다 빠지고 그나마 로봇 기업들만 그나마 좀 살아남았는데 로봇 기업들도 대장주들은 어제 주춤하고 그야말로 짜잘한 중소형주 종목들만 어저께 이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지가 좀 남아있는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서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사실 조금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좀 되죠. 다 빠집니까, 여러분? 빨리 네. 근데 저는 네. 이전 상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야 어찌 보면 LNF하고 또 호응이 동급이 되니까 되죠. 네.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에코프로만 남겨놓으면 에코프로는 시총 15조. 그러면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시총 10조, 11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BL 바이오가 또 기술 이전 계약 하나 더 터뜨리고 이러면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에코프로와 또 진검승부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종목일 때 시총이 30조가 넘어가 버리면 너무 이제 코스닥에 좀 이제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된다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뭐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할 상황은 네네.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1, 2위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이기 인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고 그에 따라서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자금까지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알테오젠을 빼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수급적인 이슈에서는 조금 더 강한 이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년 거의 한 1, 2월 정도까지는 실적보다는 또 모멘텀이 조금 더 중요한 이제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단기 상방을 완벽하게 좀 열었기 네.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약간의 뭐 기술적인 조정 어제 너무 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좀 있을지언정 에코프로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코스닥 대장주로서 이제 지위를 분명히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준호 매니저. 지금 네.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일종의 지주사고, 네. 에코프로 BM이 이제 사업회사인데,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이 네.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5% 들어온다고 하고, 퇴직연금도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대장이 좀 네. 확 좀 멋져야 이게 확 들어오고 국민들도 호응할 텐데 네. 아 이게 안 나오면 우린 막 천스닥을 기대를 하고 코스닥 ETF 사라 어제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과연 이 수급의 붐을 어제는 왔습니다만 네. 그걸 믿고 에코프로 이 대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어저께 딱 이제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빠진다. 이제 결국 그렇죠. 코스피로 이제 네.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결국 코스닥의 대장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가 적용되면서 어제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데 맞는데. 사실 뭐 새로운 이슈도 아니었고 원래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결국 ESS 시장의 어떤 고성장과 또 때마침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가 이조였고. 결국 또 이제 그러니까 벤치에도 2조 때마침. 규모의 맞습니다. 네. 전기차 네. 관련된 다만 2028년부터 이제 배터리 공급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러다가 전기차 쪽에서도 판매량이 공급 계약이 체결에 이어져라는
기대감까지 좀 적용이 되면서 네. 에코프로의 좀 강한 시세가 들어왔고 다만 맞는데. 결국 이제 지금의 어떤 상승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시장에 큰 어떤 이제 상승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지는 않지만은 결국 ESS가 한몫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에코프로 BM이 결국 양극재 쪽에 특히 ESS 밸류체인의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결국 최근에 전기차, 그러니까 ESS뿐만 아니라 이제 EV 쪽까지도 좀 네.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2차전지도 충분히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2차전지 섹터로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우리가 로봇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바이오가 강한 날도 로봇은 따라 올라갔고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날도 로봇이 따라 올라갔고 어제처럼 2차전지가 강한 날도 로봇이 같이 올라갔듯이 결국 2차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은 되지 않겠지만 결국에 로봇과 그리고 바이오가 적절하게 같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 상승을 좀 골고루 또 건강하게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전지가 ESS 하나만으로는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로봇과 바이오가 적절하게 같이 상승 흐름 나와줘야 결국 이제 천스닥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ESS에는 그 2차전지는 확실한 좀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머노 로봇과 본격적인 양산과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야지 2차전지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악재는 저는 2차전지는 반영은 됐다라고 봐요. 전기차 판매량 둔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악재들은 결국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 그리고 시장의 어떤 이제 코스닥, 천스닥으로 가는 과정에서 2차전지 역할도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ESS 매출과 그리고 또 로봇들 그리고 또 바이오까지도 같이 삼박자가 맞아준다고 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천스닥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에코프로도 아니라 네. 예, 로봇도 있고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네, 에코프로가 견뎌서 꼭 천스닥을 이끌어가기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가 지금 한 8%대, 9%대로 K뷰티 쪽 라인에서는 확실히 좀 도장을 찍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STI 쪽도 한번 볼까요? STI 쪽에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 STI에 어떤 좀 더 재료가 있을까요? STI도 네. 지금 프리에서 약간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STI는 그야말로 이제 또 HBM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H200 이제 수출 칩 허용이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SNS 통해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HBM 시장, HBM3E도 상당 부분 매출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HBM4까지 감안하면 STI는 또 매스 리플로우 장비 이제 공급하는 네, 기업이기 리플로우. 때문에 네. 직접적인 또 수혜가 예상이 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사실 HBM 수혜주들 중에 또 프리에서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YC 검사 장비 쪽에서는 거래가 되는 YC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플로우 장비 쪽은 STI가 이제 움직인다. 오늘 제가 사실 일발로 준비한 종목도 오늘 이제 H200 수출 칩 네. 이제 허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도 좀 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소부장 종목들이 한동안 또 11월 달 거의 한 초중순까지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다가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한 20-30%씩 소부장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1만 원 거의 이제 회복이 좀 다 네. 됐고 SK 하이닉스도 어제 이제 막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추세를 좀 살려놓는 21선 추세가 정확하게 좀 지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또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HBM 수혜주들 입장에서는 한번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LNC 바이오도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LNC 바이오 이제 자회사 LNC 차이나가 중국 JI 이제 라이프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메가덤 라이프 우리가 최근에 이제 LNC 바이오는 리투오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죠. 유명했었잖아요. 네. 스킨부스터 이 리투오 때문에 유명했는데 원래 LNC 바이오는 피부 재생 이제 재생의학 쪽에 최강자였다라고 이제 네, 보시면 그래요.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가덤 플러스 이 인체 조직 기반의 의료기기가 중국에 허용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지금 프리에서 주가가 이제 10% 넘게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STI를 놓고 보면 978억 원 규모의 전력 반도체 제조 장비에 수출 계약했다는 공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에 반응하고 있고요. LNC 바이오가 지금 10% 넘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투오 재료는 아닙니다. 지금 자회사인 LNC 차이나가 상하이 라이프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메가던 폴리스의 중국 판매를 이제 이게 첫 번째 장비였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요 피부 장비를 함께 수출한다는 계약 공시가 뜨면서 두 종목이 함께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운 쪽에서 놓고 보면
현대 오토에버가 3%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 뭐 그동안 오른 거나 비해서는 뭐 적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3% 정도가 또 나오니까 다운 쪽 레벨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뭐 어떻게 접근할까요? HL만도도 같이 3%대. 네. 이제 이거는 근데 그냥 그럴만하다. 고개 맞습니다. 들고 저기네요. 강력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고 또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무관하게 지금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네. 숨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 영향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3%대 주가 조정이 나와줬던 이유가 결국 모건 스탠리에서 결국 AI와 어떤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는 선반영이다. 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3% 정도 밀렸었는데 일단 뭐 그동안 테슬라의 어떤 전문적으로 또 이제 담당했던 애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앤드루 퍼코코라고 교체됐더라고요. 예, 애널리스트가 네. 새롭게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격 조정이 결국 새롭게 교체된 인물이 지금 이제 이번 의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를 꾸준하게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담당했던 애덤 조너스가 아니었다라는 것. 다만 모건 스탠리가 이제 전날 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불장에서 내년 2026년도 불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440달러인데 86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네. 결국 이젠 AI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 그리고 또 결국 로보틱스 관련해서 결국 테슬라가 이 산업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정말 불장일 때 결국 860달러까지 목표가 상향을 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결국 이제 목표가를 410달러 그리고 425달러까지 상향했는데 결국 이제 비중 확대에서 이제 중립 의견으로 약간 낮추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꺾이지 않았나. 다만 결국 이제 AI와 그리고 또 로보택시 그리고 또 사실 휴머노id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막 태동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산업이 지금 당장 숫자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좀 천명을 했고 AI 다음은 로봇이라고 내년에 또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결국 로봇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거를 가장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테슬라라는 부분에서 저는 어제 목표가를 제시했던 불장에서 860달러가 좀 더 신빙성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담당 마커인 애덤 조너스에서 앤드루 퍼코코로 교체되고 나서 약간의 지금 이제 비중 확대에서 중립 전망으로 인한 차익 매물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테슬라가 결국 AI와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선도 기업으로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더더 가시화되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폭발적인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국내 휴머노id 로봇 기업들도 같은 동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네. 하드웨어 이제 4 관련해서 모델 S와 그리고 또 이제 모델 X를 타시는 최근 하드웨어 4가 적용되어 있는 그 차량들은 최근에 비감독형으로 지금 로보택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호평이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지금 상용화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뭐 중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로보택시와 그리고 저는 옵티머스의 밸류가 저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토에버 또 HL만도는 약간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4%대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이제 숨고르기 양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래저래 이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 현 주가에 전기차는 일단 나오시고 AI와 로봇 프리미엄도 포함되어 있다는 요 대목이 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로봇은 큰 반응은 없고요. 자율주행도 큰 반응은 없는데 그래도 개장 때 저희가 한번 그 여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이 담당 커버리지 애널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분이 또 리포트를 썼다라는 것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일발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200 수출 칩 허용입니다. 시진핑에게도 트럼프가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11월 내내 그리고 12월 초까지 그야말로 한 달이 넘게 쉬지 않고 이제 급등을 했다가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네. 알테오젠 노이즈가 딱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고 로봇주도 오늘 그냥 기술적인 조정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워낙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진짜 한번 또 소부장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돌아. 네, 기관 외국인들도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를 한번 좀 살려줄 만한, 특히 오늘 프리에서 움직일 물론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도 본장에서 2% 빠지다가 막 6%까지 막 가격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 소부장이 잘 못 가거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먼저 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타이밍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약간 좀 밋밋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 저는 수급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MSVP,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EMI 쉴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주력이 이제 TCB, TC 본더,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절단 뭐 요렇게까지 확장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결국은 또 TC 본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랐었고,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뭐 눈만 뜨면은 그냥 그렇죠. 목표 주가 네. 상향 조정에다가 막 3%, 4%씩 거의 계속 이제 상승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장 대표적인 또 수혜주가 한미 반도체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사실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최근에 16만 원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네. 10월 달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죠? 10만 원대 아래에서 놀고 있던 한미 반도체가 갑자기 그냥 한 2, 3주 만에 16만 원까지 60%가 넘는 이제 폭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다가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실적이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660억, 영업이익이 이제 한 678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컨센 대비해서는 대략 한 20% 정도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이 실적 부진이 정말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장비 기업들 항상 얘기하는 게 매출의 이제 수년, 지금 인식돼야 될 매출이 그냥 잠깐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제 미뤄진 건가, 요걸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매출 부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매출이 좀 수년된 거다. 뭐 익히 지금 많이 알려진 바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주요 이제 HBM 고객사들한테 HBM 이제 공급하는 사실상 사양의 이제 기술 요구 속도를 조금 더 이제 높여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8GBps에서 10GBps로 이제 요구 속도를 계속 좀 높이는 이제 상향 요구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램프업 시기가 이제 지연이 좀 되고, 그러면 루빈의 이제 출시 시기도 당초에는 2분기 이후가 이제 유력했는데 어제도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3분기 이후에 이제 HBM4 좋아요. 루빈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상 HBM4에 대한 이제 램프업 시기도 2분기에서 이제 3분기로 좀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대량 발주는 올해 4분기 때 이제 들어올 걸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요것도 1분기 정도 수년돼서 내년 1분기부터 HBM4향 대규모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된다. 네. 그러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수년됐지만 오히려 내년도에 이제 가이던스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인식돼야 될 매출이 내년에 이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매출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 때 이제 일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둔화된 건 전혀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이슈예요. 그렇죠.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이제 B2C 개인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메모리 칩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철수를 하는 이유로 항변을 한 게, 우리는 돈 되는 HBM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개인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철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 주가 이제 급반등에 상당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이제 개인 고객으로,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개인 고객들한테 반도체 칩을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B2C 말 그대로 대형 고객사들, 지금으로 따져봤을 때는 하이퍼 스케일러들한테 대규모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공급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레거시 메모리 쪽 D램 랜드도 너무 좋지만 HBM이 워낙 이제 고마진이 남는 분야이기 때문에 HBM4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를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HBM4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이제 레거시 이제 개인 소비자 메모리 칩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걸 밝혔고, 그에 대한 또 호응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어제 일본이 좀 쓰나미가 나와가지고 일본의 이제 반도체,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조금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 소비자에게는.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HBM 전용 공장을 이제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HBM 전용 공장 지으면 거기에 TC 본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한미 반도체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지금 올해 2025년에도 마이크론향 점유율은 90%,
내년에도 90%가 넘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이제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결국 또 TC 본도에 대한 이제 납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건은 또 SK 하이닉스 향 점유율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 세미텍과 뭐 그다음 배시 이런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사실 독점 체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양 점유율은 한 50%대 정도로 이제 추정이 좀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오히려 이게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이제 요구하는 칩의 이제 요구 속도도 네. 반도체 칩의 사양도 더 높아지고 있고 사실상 HBM4 같은 경우에는 HBM3에 비해서 다이 사이즈도 한 17% 정도 더 커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TSV 공정, 특히 또 HBM TSV 공정이 가장 중요한데 TSV 이제 인아웃 개수도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늘어나거든요. 이런 이제 공정의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점유율이 높은 한미 반도체 또 기술력에 있어서는 글로벌 이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한미 반도체 이제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BM4가 상용화 되는 내년 하반기 때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 이제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거 나오면 한미 반도체 늘 우리가 잡을 때 하이브리드 본도 나오면 끝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식이 좀 저는 강감한 하이브리드 소식이에요? 본딩 장비도 네.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잘할 걸로 봐요. 그래요? 이게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네. 네덜란드 이제 배시가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만들고 있는데 배시는 이제 본딩 장비에 대한 멀티플까지 감안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상 PR이 거의 41배 정도 수준이 돼요. 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는 배시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안 주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배시의 멀티플 따라간다라고 하는 한미 반도체는 목표가가 뭐 16만 원, 18만 원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아직도 지금 상용화 어떻게 돼 시기가 있습니까, 지금? 미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고는 있는데 수율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이제 상용화 시점이 HBM4에도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빠르다면 HBM4E부터 이제 적용, 빠르다면 HBM4E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 3년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하셔도 75도다. 되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또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의 이제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는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시에 비해서 저평가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좀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가격 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도 보시면은 10월 달에 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들어왔다가 주가가 이쁘게 지금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니까요. 12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조금 아래 15만 원 정도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개월, 뭐 1, 2개월 정도 이제 목표를 좀 놓고 한 15만 원 정도 이제 타겟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일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는 포스코 퓨처앱. 그러나 이번에는 흑연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자로서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